안녕하세요. 상속 언박싱의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그 노소영 관장님하고 최태원 회장님에 대해서 이혼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뭐 재산분할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가사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이혼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건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선고 결과 자체도 워낙 놀라웠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그 상속 언박싱에서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선고 전날 기자님들 몇 분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어떤 식으로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 선고 당일에도 선고 결과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기자님 몇 분하고 인터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선고 전날 제 예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1심에서는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SK 주식이라든지 여러 그런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고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아마 SK 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포함돼서 분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다만 재산 분할 비율은 한 10%에서 20% 정도, 전체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은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비자금이 SK 주식회사나 그 최태원 회장님 쪽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없이 어떤 그 최태원 회장님이 했던 그 부정행위와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노 관장님과의 부부 생활 기간, 부부 관계, 그 다음 혼인 재산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만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선고 결과 속보를 받아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금액이 일단 워낙 어마어마했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이죠. 그 다음 위자료도 이제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제가 변호사로서 그리고 판사로서 법원에 있으면서 이런 위자료 금액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꼭 소개는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사건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일단 노소영 관장님을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부터 제기를 했습니다. 재산은 대부분 최태원 회장님이 가지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님은 재산분할 청구 해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이혼 청구만 했죠. 그 상황에서 노소영 관장님은 일단 이혼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 라고 이혼에 대해서 기각을 구하는 입장을 취했었고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자 재판 기간 중에요. 노소영 관장님이 본인의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님의 이혼 소재기가 이제 본소라면 반소로 이제 노소영 관장님도 이혼을 구하고 이혼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 위자료, 그 다음 재산 분할을 각각 구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분할 관련돼서는 SK 주식회사 주식 약 640만 주, 5,167억 원을 구하는 그런 청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 12월 6일 날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그 선고에서는 최태원 회장님과 노소영 관장님은 반소에 의해서 이혼한다. 결국 노소영 관장님이 청구한 이혼 청구에 의해서 이혼하고 위자료는 1억 원, 재산 분할은 약 665억 원을 최태원 회장님이 노소영 관장님께 지급하는 형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청구 금액에 비해서 이제 재산 분할 금액이 1심에서는 굉장히 적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SK 주식회사의 주식은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 SK 케미컬 등 여러 기타 회사의 주식도 이거는 특유 재산이고 노 관장님이 이 특유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 예술품이 있습니다. SK 그 선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예술품이 있는데요. 예술품 같은 경우도 특유재산으로 봐서 그리고 노 관장님이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상속받은 토지도 특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제외한 특유재산으로 봐서 그런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 재산에 대해서 노 관장님 재산분할 비율 40%, 최태원 회장님 재산분할 비율 60%로 해서 665억 원을 최태원 회장님이 노 관장님한테 지급하라.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 이유 중에 이제 기업의 주식은 가정경제 공동체와 좀 구분돼서 관리 및 운영되는 것이고 가정주부이자 아트센터
콜센터 나비 관장이었던 피고 노소영 관장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 주식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 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건 회사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어떤 사적인 분쟁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유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인터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좀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이혼 소송이라는 거는 기업의 어떤 경영에 관여를 하는 그런 소송이 전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은 그 부부의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서,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요, 그거를 정하는 것이고요. 최태원 회장님이 SK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는 재판부에서 어떤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SK 주식회사의 경영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거는 재산이 분배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지는 그거는 회사에서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1심 법원이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 이유로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 특유재산이라는 게 항상 좀 이혼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특유재산이라고 하면요, 그 부부가 혼인 중에 본인이 벌어서 또 본인이 모아서 축적한 그런 재산이 아니라요, 시댁으로부터 됐든 본가로부터 됐든 처가로부터 됐든 어떤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도움을 받은 그런 재산을 과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게 적정하냐, 이런 부분은 그 부부의 어떤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투기재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뒤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재산이 많은 어떤 회장님들이나 어떤 대기업 그런 관계된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하급심 법원의 어떤 실무가 혼인기간이 한 3년 정도 이상인 경우는 사실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재산을 팔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간혹 하급심에서 특유재산의 법리를 가지고 와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지 굉장히 짧은 기간밖에 도과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볼 때는 금액적으로 재산 분할을 얼마를 해줄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특유재산의 법리를 가지고 와서 재산에서 일정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적절하게 비율로 조정하는 게 금액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하급심에서 간혹 특유재산의 법리를 가져와서 혼인 기간이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특유재산이란 법리를 혼인 기간이 상당 기간 도과되면 가지고 오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 또는 회장님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를 특별히 달리 취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좀 저는 의문이었고요. 비판을 좀 제기를 해왔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서 이건 특유재산으로 함부로 빼서는 안 되고, 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도 결국은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 매각하지 않고 보존하는 데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말이 좀 헛나갔는데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일단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혼 부분에 대한 설치는 하진 않았고요.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일단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 분할은 1조 3,808억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노소영 관장님 측에서 70%를 부담하고 최태원 회장님 측에서 30%를 부담하라,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위자료 액수나 재산 분할일 텐데요.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는 노 관장님과 최태원 회장님, 이 두 부부의 재산 총액을 4조 115억 원가량으로 봤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비율을 최태원 회장님 65%, 노소영 관장님 35%, 이렇게 해서 재산분할 총액의 35%에서 노소영 관장님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요. 결국 그 혼인관계를 정리를 하려면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뭐 혼인 무효라든지 혼인 취소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혼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뭐 어떻게 보면 재판이혼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한 90% 이상의 사건은 대부분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고요. 한 10% 정도의 사건만 재판이혼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이 됐든 재판이혼이 됐든요. 이혼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이혼이라는 걸 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 걸로 정할지, 그 다음에 혼인관계에 파탄을 제공한 어떤 당사자에 대해서 위자료 책임을 물을지, 묻는다면 얼마를 물을지, 그 다음 두 부부가 공통의 어떤 혼인관계에서 어떤 형성된 재산, 두 부부가 유지하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지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 같이 논의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를 한다면 그냥 이혼이 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이혼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혼 청구와 관련돼서는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 이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님도 어떻게 보면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님이 계속해서 이혼을 원치 않았다면 아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혼은 기각이 됐을 겁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고요. 그 유책 배우자라는 건 보통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굉장히 심한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한 배우자, 굉장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 등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혼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인 경우까지 크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어떤 당사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행위, 폭언, 폭행, 굉장히 부당한 행위 등이 어떻게 보면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는 한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소영, 최태원 이 사건에서는 20억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 파격적인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판사님들 같은 경우 일반 여러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형평이라든지 법적인 균형 감각, 균형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위자료가 일반적으로 한 2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이상의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판사님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서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도 2억인데 어떻게 그 이상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 때문에 이혼 사건의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 5천만 원 이하 정도로 인정되던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20억이라는 금액을 인정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했고,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은 다른 판결에도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혼 사건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 금액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번 돈은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50대 50으로 분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이 굉장히 큰 돈을 번 경우, 그 다음 어느 한 분이 굉장히 큰 잘못으로 가계의 재산을 많이 탕진한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달리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한 분이 가정주부든 어쨌든지 간에 두 분이 같이 번 돈은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흔히 말씀드렸던 그 특유재산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그 다음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재산, 이런 경우는 사실 50대 50으로 분할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받는 순간에는 100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으신 분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 100% 분할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서 그게 희석이 되는 겁니다. 100대 0에서 90대 10, 80대 20, 70대 30 이런 식으로 점점 희석되면서 부부 공통재산에 편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50대 50으로 귀결될 수 있느냐, 이거는 금액이 아주 작은 재산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러한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번 재산과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도움을 받은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은 전체 재산, 부부 양측의 전체 재산, 적극 재산하고 소극 재산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합쳐서 몇 대 몇으로 정할 건지 나누고요. 여기에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서 줘야 될 재산을 산정하게 되죠. 이 정도가 이혼 사건의 전반적인 어떤 절차나 객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 이번에 나온 그 노소영 관장님, 최태원 회장님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노소영 관장님, 최태원 회장님 사건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가장 놀랐던 게 이제 위자료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뭐 분할 비율에 따라 뭐 조 단위로도 사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위자료 같은 경우 과연 20억? 와, 이거는 진짜 놀란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부정행위가 인정됐고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그 부정행위 자체를 이제 널리 공표하고 사실상 이제 동거녀와 계속 생활하고 어떤 부정행위 일부일처제를 좀 무시하고 굉장히 그런 행보를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굉장히 꾸짖으시면서 이제 20억이라는 금액을 인정한 걸로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자료 금액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여러 하급심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이혼 사건에 있어서 위자료 금액이 좀 상향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부정행위자가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래 위자료 줄게 이 정도로 뭐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죠, 당연히.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 어떤 배우자가 받았던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떤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고통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기존의 법원에서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한을 정해서 인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선진국이 됐고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 정신적인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좀 달리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이 이혼 사건에 있어서 위자료 금액, 그다음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에 있어서 위자료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심에서 특유재산이란 법리를 들어서 사실상 최태원 회장님이 상속받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다 특유재산으로 아예 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이제 예전에 삼성이 이제 이부진 사장님 이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이무재 씨와 이부진 사장님의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 이부진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증여받았던 삼성의 이런 주식들을 다 특유재산으로 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어떤 분할하는 기준을 세웠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이 SK 이번 최태원 회장님, 노소영 관장님 1심 판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부진 사장님 판결은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재력이 많은 분,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가들의 어떤 주식을 보호하고 이걸 투기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저는 판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사안에 적용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판결을 대기업 사건, 그 다음 회장님 사건, 그 다음 주식을 많이 가진 기업가 사건에 원용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거를 바로잡는 면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달리 취급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기업가분들, 물려받은 그런 주식이 많은 분들도 당연히 혼인기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되면 분할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다른 사건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건처럼 이것도 일반적인 특유재산의 법리로 들어서 혼인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특유재산으로는 보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도 그렇고요. 이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1심에서는 이제 노소영 관장님이 주식을 분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돈으로 달라고 했죠. 금전으로 달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제 이혼 사건에 있어서 판사님들이 재산분할 방식을 어떻게 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원칙적으로 이제 법원의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판사님들의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의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양 당사자가 부동산을 이전받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그거를 재판부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쌍방이 동의가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SK 주식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를 노소영 관장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거를 과연 노소영 관장님한테 그 주식을 이전해 줘야 되느냐. SK 주식회사의 어떤 경영권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 배우자가 그 회사의 회장이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쌍방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SK의 주식을 노소영 관장님께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금전 청구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금전으로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하겠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세금 면에 있어서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이 이전되거나 배우자에게 주식이 이전되거나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자신의 재산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가 없거든요. 다만 취등록세는 이제 붙을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재산을 판결해서 이전받는 게 좋을지는 쌍방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금전으로 받는 게 원칙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자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자료 같은 경우는 불법 행위 시 또는 그 소재기 시부터 일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요. 이혼이 돼야지 재산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혼이 된 이후부터 재산 분할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노소영 관장님, 최태원 회장님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상고가 된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야지만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시점부터 재산 분할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금에 대해서는 그 시점으로부터 연 5%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대법원에서 이제 노소영 관장님과 이제 최태원 회장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에 대해서 기자님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가사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어떤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상고심의 특성상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굉장히 어떤 선도적인 판결이고 그 금액 자체도 워낙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혹시라도 좀 이 판결을 통해 무언가 법리를 새롭게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면,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그 이부진 사장님 판결처럼 별도의 심리 없이 그냥 뭐 상고 기각이나 신불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님과 최 회장님 이혼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너무나 가사 사건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았고 그 속보를 받고 굉장히 놀랐고 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설레기도 했거든요. 뭐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원이 그래도 좀 뭔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보상을 해줄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연 판결이구나라는 거에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튜브 영상에서 좀 다뤄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다소 좀 전문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